여기 있죠. 자, 중국 사서 노사 후기포 치우전의 기록인데, 그 황제, 자, 이게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황제 헌원이 치우와 전쟁을 하고 그를 죽였는데 이를 지혜라고 한다. 전쟁으로 분노를 없애고 선한 정치를 하였으며 하늘의 뜻을 따랐는데 이를 태상이라는 깃발에 절비야라고 썼다. 치우의 몸과 머리를 각각 다른 곳에 버렸는데 후대의 성인들은 그 형상을 예기에 새김으로써 탐욕을 경계하고자 하였다. 라평이 주석하기를 치우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신으로 형상이 사람과 다르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시기에 치우의 상을 많이 새겼는데 이는 탐욕자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 형상은 모두 동물 모양이며 고기로 된 날개가 붙어 있는데 치우는 황제 때 시작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 이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 이것도 룽산 문화의 그 치우천왕으로 보이는 옥기이거든요. 머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바다민족 블레셋 머리 스타일 같은 머리 스타일을 이런 우로보로스 드래곤이 있고, 얘도 가만 보면 그 바다민족 블레셋 같은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가만 보면 그 고대 중국 홍산 문화에서 그 발굴된 그 돼지룡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이, 어, 이게 막 외계인 눈인데 이것도 외계인 눈이고, 이게 요런 게 머리에 있는데 이것도 뭐 머리에 이런 게 있죠. 약간 비슷합니다. 이것도 우로보로스 드래곤인데 이것도 우로보로스 드래곤이고, 그 룽산 문화는 그 기원전 3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에 여기에 홍산 문화가 있었고 여기엔 앙소 문화가 있었고 여기엔 그 대문구 혹은 그 다원커우 문화가 있었고 여기에는 그 량주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화들이 그 기원전 3000년경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다 망했어요. 다 망해서 다시 새로 시작하거든요. 잠시 뿔뿔이 흩어졌다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서로 모여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데, 어, 여기서는 그 한 기원전 2400년쯤에 여기 그 홍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요서 이 지역에서는 그 하가점 하층 문화가 시작하고요. 여기에서는 그 앙소 문화에 연이어서 여기에서는 그 타오스 문화 혹은 그 도사 문화라는 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산동반도 요 지역에서는 이 산동반도와 여기 하남 지역에서는 룽산 문화라는 게 시작을 해요. 이 룽산 문화가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여기 그 량주 문화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그 산동반도에 있던 그 대문구 혹은 그 다원커우 문화 얘들을 꿀꺽 먹어가지고 이렇게 허난성, 그러니까 하남성하고 산동성에 걸쳐서 룽산 문화를 형성을 했대요. 근데 이 그 룽산 문화에서 그 돼지룡 같은 게 옥기에서 발굴된다는 그 발견된다는 점을 보면 아마도 그 여기 그 요서의 그 홍산문화 사람들도 어떤 교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류를 하거나 같이 그 룽산 문화 형성에 참여를 하거나. 비타민님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룽산 문화에서 치우천왕 옥기가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이 있어요. 또 요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태평어람의 기록입니다. 그 태평어람의 그 용어하도라는 고대 중국 기록을 인용해서 적은 거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제 헌원이 다스리기 전에 치우 형제 81인이 있었는데, 음악을 틀게요. 옆에 있는 게이밍 노트북을 틀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그 호우하이 장군이 잠을 못 자면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말한 다음에 바로 게임 방송 가겠습니다. 황제 헌원이 다스리기 전에 치우 형제 81인이 있었는데 짐승 몬스터의 몸을 하고 있으나 사람의 말을 하였으며 머리는 구리이고 이마는 철이며 모래와 돌을 음식으로 먹으며 장, 도, 극, 대, 노 등의 병기를 만들어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사람을 죽이는데 덕이 없었으며 인정과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치우를 대신하여 황제 헌원이 천자의 일을 하기를 바랬다. 황제 헌원은 인자하고 올바른 임금이었으나 치우를 제압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이고! 이러면서 탄식하였다. 하늘은 현녀를 내려보내 황제 헌원에게 병신 신부를 주어 너는 병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병사에게 믿음을 주는 귀신의 부적을 주어 그러자 황제 헌원은 그 부적의 힘을 빌려서 해가지고 그 치우 천왕을 제압하고 천하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였다. 이게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요런 식의 느낌의 신화들이 전세계 곳곳에 있거든요.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사람들은 그 태초의 혼돈의 바다 심연에 살고 있던 암흑의 혼돈의 암컷 드래곤 마녀 여왕 티아마트를 빛과 번개의 신인 마루드크가 제압을 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고, 고대 카나안 신화에는 그 태초의 혼돈의 심연 바다 얌 혹은 얌무의 신인 얌 곧 혼돈의 사악한 드래곤과 이 풍요와 번개의 신인 바알 하다드가 싸워가지고 바알 하다드가 얌무를 쓰러뜨려 제압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
그런 식의 신화가 고대 카나안에도 있어요. 그리스에는 크로노스 대 제우스, 로마에는 세턴 대 주피터, 그리고 뭐 하여튼 비슷비슷해요. 치우가 죽은 후에도 천하의 난은 계속되었고 끊이지 않았는데, 황제는 그 치우의 형상을 그려 천하를 두려워 떨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치우가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아유, 치우가 죽긴 뭘 죽어, 황제 언어는 이 새끼 거짓말 치고 있네, 야 이 거짓말 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러고 있는데, 황제 언어니 끙 하고 이 치우의 형상을 어딘가에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치우는 여전히, 아니 그걸 보면 치우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 보세요. 황제는 치우의 형상을 그려 천하를 두려워 떨게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치우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세상의 모든 곳과 모든 사람들이 평정되고 복종하였다. 이 희한한 기록이에요. 황제 언어는 야 내가 치우 죽였다니까? 아이 새끼야 거짓말하지마 이러니까 아 나 미치겠네. 야 이게 치우의 형상 그려줄게, 죽였다니까 내가, 이러니까 치우는 죽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있다 하면서 막 전세계가 절을 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본래 오리지널 신화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뭔가 와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용어 하도의 기록에 보면 황제 헌원이 다스리기 시작한 초기에 치우의 형제가 72명이 있었답니다. 여기는 치우 형제가 81인이라는데 여기는 치우의 형제가 72인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있어요. 모래와 돌을 먹는다 이런 부분은 다 같은데 5가지 병기의 기를 제압하였으며, 이 5가지 병기의 기운, 즉 에너지를 제압하였으며 구름과 안개를 변화시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치유가 막 그 자연의 기후를 다스리는 신으로도 숭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한 기록은 태평어람 권 97에 인용이 된 용어하도의 기록이고요. 이 용어하도는 또 다른 용어하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 언원이 그 치우의 상을 그리니까 이 천하가 그 황제 언원에게 복종했다 하잖아요. 그 황제 언원이 어디다 그걸 그렸냐? 이게 이 기록은 중국 사서 노사 후기 포 치우전의 기록인데, 이 기록하고 종합해서 이해해보면 그 황제 언어는 그 치우의 형상을 그 청동으로 된 제사 용기에 그린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요런 모습인데, 이거를 그 청동제사 용기에다가 그렸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 토기에 그렸을 텐데 나중에는 그 청동기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그 청동제사 용기에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치우의 얼굴을 이렇게 그 청동제사 용기에 그린 거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기록에 따르면 그 치우의 이 사악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우가 탐욕을 부리다가 목이 잘리고 몸은 어디엔가 버려지고
그 목만 덩그러니 비참하고 치욕스럽게 남아가지고 그거를 그 청동제사 용기에 그려서 여기 봐라, 탐욕을 부리면 이렇게 모가지만 남는 것이요, 이러려고 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고대 중국 상나라 사람들은 치우를 그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런 그 청동제사 용기에 도철치우를 그리는 그런 그 상나라의 문화 풍습을 그대로 이어봤거든요. 근데 주나라의 왕족의 성씨가 희씨입니다. 희씨. 근데 이 희씨가 고대 중국 기록 국어에 따르면 그 황제 헌원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하여튼 희씨래요. 희씨. 그래서 주나라는 그 황제 헌원의 자손이기 때문에 치우를 마귀로 만든 겁니다. 아니 본래 생긴 게 마귀인데 그 고대 중국 상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마귀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그 주나라 사람들은 황제 헌원이 그 치우를 토벌해서 제압을 하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그 평정하는 거를 그런 신화를 만든 것이죠.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도철치우 기록을 인용을 했는데 어딨지 그게? 저는 선사시대에 중국을 침략한 외계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 치우가요, 치우가. 자, 어딨지 그게? 빨리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 찾지 못하면 그냥 게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여시춘추의 기록입니다. 주나라 청동 소태에 도철을 새겼는데 도철상은 머리는 있으나 몸은 없으며 사람을 잡아먹고 삼키지 못해 그 해가 자신의 몸에 이른 모습이다. 이는 나쁜 일을 하면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시춘추의 기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무 탐욕이 많아가지고 이 괴물, 그러니까 그 치우가 이게 사람을 잡아먹다가 삼키지 못해서 그 해가 자신의 몸에 이른 모습이라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삼국지 조조를 그린 일본의 그 창천항로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만화 첫 부분에 그 도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철이란 괴물이 원래는 머리하고 몸이 다 있었대요. 근데 너무 탐욕이 많아서 사람을 잡아먹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먹었대요. 그래서 머리만 덩그러니 남았답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황제연원한테 처발려서 목이 잘려가지고 몸은 버려지고 머리만 남았다, 이렇게 좀 그 괴상한 형태로 그렇게 신화가 주나라에 의해서 변형이 된 거라고 그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록이 또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시사 화상석의 그림입니다. 고대 중국 한나라 산동반도에 그 무시 가문의 사당의 벽화, 그러니까 그 화상석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여기에도 그 치우처럼 보이는 신이 2명이 그려져 있어요. 둘 다 좀 치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중국 학자들은 이거를 유옹시라고 불린 그 황제헌원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호랑이 귀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작은데 얘는 굉장히 커요. 얘도 크고. 그래서 둘 다 거인 같아요. 그래서 얘들 둘 다 치우 같은데, 그러니까 치우가 한 명이 아니라 뭔가 어떤 엘프족, 오크족 같이 어떤 종족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나라 그 환웅 당군 신화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해보면 그 곰하고 호랑이가 싸우고 있는 건데, 고대 중국 산동반도가 동이족의 땅이잖아요. 산동반도의 동이족은 바다 건너 이 요동반도하고 북한 평양하고 교류를 그 신석기 시대에도 하고 청동기 시대에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환웅 당군 신화도 우리나라만의 신화가 아니라 뭔가 그 산동반도하고 어떤 그 공통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엄청 그 초고대, 그러니까 그 상고시대의 어떤 그 원초적인 역사를 담은 그런 신화가 아닌가 싶어요. 무시사 화상석을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시사 화상석이거든요. 1층의 그림은 그 하늘의 아들인 환웅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2층의 그림은 이거는 바람을 타고 불고 있는 풍백이고, 이거는 이 북에 북채를 둥둥둥둥 치면 번개가 꽈르릉 꽈르릉 치는데 이게 구름을 타고 있어요. 이거는 뇌공입니다. 뇌공. 그러니까 번개를 일으키는 신이죠. 그리고 이 구름 위에 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운사일 수도 있고요. 운사, 풍백, 운사. 그리고 우사가 있어요. 우사는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병을 기울여서 땅에다가 물을 부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우사예요. 우사. 그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우사. 그래서 이 놀랍게도 그 고조선의 시조 환웅 단군의 천성강림 신화가 고대 중국 한나라 무시사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런 엄청나고 충격적인 일이 국사 교과 쇼에는 왜 이런 게 없는가? 그거는 쇼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무지개처럼 보이는 용 2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면 망치로 죄인을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하늘에 신족이 강림을 해서 이게 저 보세요.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동양으로 오니까
아니 그 동양의 황희종이 미개해서 너무 야만스러워서 와가지고 왜 이리 미개하노 이러고 막 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웅의 그 천송강림 신화에 나오듯이 그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사의 5가지 일과 그 366가지 일을 다스려서 뭐 무슨 뭐 죄를 벌하고 그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막 곰 1마리, 2마리, 3마리, 뱀 2마리, 곰 1마리, 여기 곰, 호랑이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고, 여기 새가 있고, 이막 제가 방금 그 치우에 대한 기록을 말할 때 치우가 장, 도, 극, 대노 등 그 5가지 무기를 동시에 장착하고 휘두른다 했거든요. 이것도 보면 그 곰 가죽 옷을 뒤집어 써서 입고 있는데 극이라는 창하고 이거는 그 구양저라는 무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 손으로 잡아서 이 상대방이 창이나 칼을 이렇게 하면 그거를 딱 걸어가지고 끌어당긴 다음에 다른 손에 들고 있는 칼로 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를 손에 안 쥐고 있고 발에 쥐고 있고, 여기에는 그 비파용 동검인지 아니면 그 뭐라고 불리는 무기인지 하여튼 이런 걸 지 발에 쫙 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그 환두대도를 이렇게 쫙 소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정수리에는 그 석궁, 그러니까 그 쇠뇌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팽팽 챙챙 깡깡 싸우다가 머리를 기울여서 화살을 뿅뿅뿅뿅 쏘고 이러는 완전 뭐 외계인 로봇을 이 좀 고대시대 사람들의 용어로 끙끙하며 표현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이렇게 곰들이 그려져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거는 그 스키타이 흉노족의 그 고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참 어떤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역사가, 이건 앞서 말했다시피 그 호랑이 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인인데 사람을 잡아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 신이 그러니까 여기 곰 머리 모자와 곰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요 신이 여기 있는 그 치우 보고 아이 그만 지랄해라 하면서 서로 어떤 싸우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곰대 호랑이 혹은 유웅시 황제헌원대 치우 같은데, 그 황제헌원이 고대 중국 기록에 보면 유웅시, 그러니까 유웅국이란 나라의 임금, 그러니까 그 곰이 있는 나라의 임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헌원이 홍산 문화의 족장을 후대에 기록으로 적은 게 아닌가, 황제헌원이라고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곰이 여러 마리가 등장하잖아요. 곰 3마리, 곰 4마리, 그리고 얘까지 합하면 곰 5마리. 그러면 여기 얘는 그
호랑이 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호랑이가 여기 어딘가에 등장할 거 아닙니까? 바로 아래에 등장합니다. 자, 보시죠. 호랑이 두 마리가 누군가한테 패배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실려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급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말에 타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도 KBS 역사 스페셜에서는 요렇게 말에 타서 지켜보고 있는 이 인물을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우 왕검이 아닌가 그렇게 봤어요. 여기 보면 호랑이 두 마리. 근데 여기에도 보면 호랑이 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인이 두 명이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죠? 바로 여기. 호랑이 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인 두 명이 양쪽에서 포위를 해가지고 얘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곰하고 싸우고 있는데 패배해가지고 이렇게 막 실려져서 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면 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시죠. 자, 여기 보면 호랑이 귀 모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호랑이 귀 모자. 딱딱. 이 모자는 뭐냐면 고대 중국 한나라 보병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호랑이 귀 모자가 아니에요. 이 모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보시죠. 이 모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귀 모자가 아니니까 결국엔 뭐다? 이렇게 자 보시죠. 이거는 고대 중국 한나라 보병 모자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대 중국 한나라 보병 모자고, 요거는 호랑이 귀 모자. 이건 곰. 이거는 호랑이 귀 모자. 아니 이럴 수가. 호랑이 두 마리? 호랑이 두 마리. 그러니까 사람으로 변신했었는데 곰한테 호랑이 치우 두 마리가 곰치우 유홍씨 황제헌원한테 패배하고 나니까 변신이 풀려버려가지고 병신이 돼버려서 이렇게 드르렁하고 뻗어 누워가지고 막 급하게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보면 나무를 막 급하게 뽑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던 거를 포기하고 어딘가로 옮겨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새가 그려져 있고, 이 새하고 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함께 그려져 있는 건, 이거는 하늘의 신령스러운 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어떤 성스런 신인 그런 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 그게 누가 있겠어요? 단군 왕건 말고는 없잖아. 이거 전체가 고조선의 시조 환웅 단군의, 그러니까 고조선의 시조 환웅의 천손강림 신화하고 많이 비슷하니까 결국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으며, 자 보시죠. 자 이거는 단군, 그러면 이거는
자 보시죠. 사람, 소, 사람, 개 2마리, 호랑이, 호랑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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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돼지. 이거는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고, 여기서는 그 호랑이 한 마리가 얼굴을 내밀어서 어흥 이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나 깜짝 놀래고 있어요. 어떤 이런 패배 후에 극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같은데, 호랑이 2마리 외에도 뭐 개 2마리가 그려져 있고, 소 2마리가 그려져 있고, 돼지가 그려져 있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소, 돼지, 개, 호랑이, 그리고 말이 있어요. 말. 이 보세요. 말. 아, 이럴 수가. 부여가 개, 소, 돼지, 말을 그 토템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여족이 부여족의 한 갈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여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부여가 본래는 그 중국 대륙에서 살고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지금 이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 그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어떤 원초적인 사건을 그 그 신화의 형태로 이렇게 전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자 부여. 근데 이 부여가 예맥족이거든요. 예맥족을 맥족이라고도 부르는데, 고대 중국 기록에 보면 맥족이 본래는 중국 대륙에 살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중국 대륙에 살고 있었던 이 맥족, 그러니까 예맥족의 어떤 원초적인 신화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화질이 있는데, 자 조금만 더 말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스마트폰 고화질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스마트폰 고화질로 찍어서 그 상태가 좋네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럴 수가.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말할게요. 그래서 도철은 곧 치우인데,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유튜브를 만들어 올릴게요. 여기에도 있네요. 자 보세요. 자 산해경 북차 삼경에 고대 중국 진나라 사람인 곽박이 쓴 주석인데, 동물처럼 탐욕스러우며 사람을 잡아먹을 때 다 먹지 않고 그 몸을 헤집어 놓으며, 그 형상이 하나라의 청동 솥에 그려져 있는데, 좌전이라는 기록에서는 이 괴물을 도철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치우는 곧 도철이다. 치우는 곧 도철이다. 도철이다. 도철치우.
그리고 이 기록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중국 기록 술이기의 기록인데, 치우는 사람의 몸에 소의 발굽이고, 사람의 몸에 소의 발굽이라?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몸에 소의 발굽을 하고 있는 건 그 케루빔이란 천사이거든요. 그리고 그 케루빔 천사가 타락을 한 게 바로 사탄 루시퍼입니다. 케루빔? 아니 이건 이 보세요. 이게 그 케루빔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더니 하늘에서 외계인 비행접시 같은 게 내려왔는데, 외계인 비행접시는 아니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 비행접시 같아요. 그래 이 보면 비행접시가 땅에 푸쉬 하고 착륙을 했는데, 거기서 4가지 생물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 보니까 그 생물은 4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발은 고든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쇠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렇대요. 그 사람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대요. 전체적으로는 사람 같아요. 근데 소 발바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소 발바닥이 그냥 소 발바닥이 아니고 뭔가 그 광택이 나는 노쇠의 색깔처럼 번쩍여요. 몸도 전부가 번쩍이고, 이게 그 사람하고 로봇이 하나로 합체된 뭔가 안드로이드 로봇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뭐 4개의 날개들이 있대요.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하여튼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그리고 이 보세요. 고대 중국 기록 술이기의 기록. 치우는 사람의 몸에 소의 발굽이고 4개의 눈에 6개의 손이 있다. 아니 이럴수가. 이것도 보면 4개의 눈이 있다는 거하고 비슷한 게, 얘들은 각기 얼굴 4개가 있대요. 4마리가 나왔는데 4마리 다 각각 얼굴 4개가 있대요. 그리고 뭐 하여튼 비슷해요. 비슷하고 고대 인도 신화에도 치유하고 비슷한 게 나와요.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진짜. 자 보세요. 이게 어떤 괴물이냐면, 고대 인도 신화도 참 고대 중국 신화하고 하나로 연결되는 어떤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인지 미우대륙 문명인지 뭔가를 초토화 멸망을 시켜버린, 하늘에서 내려와서 정화 지구를 리셋 시켜버린 어떤 무시무시한 외계 괴물 로봇에 대한 어떤 전승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게 그 키르티 무카라는 괴물인데, 이 보세요. 완전히 이거 생긴 게 그 치우천왕이잖아. 완전 이 보세요. 완전 치우천왕이잖아. 이럴수가. 완전 치우네. 우리나라 붉은 악마가 그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키르티 무카가 고대 중국 기록의 도철 치우하고 하나의 신으로 융합이 되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도찰문 기와들에 그려진 것이 계속 전해져 와서 우리나라의 붉은 악마 치우천왕의 문양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고대 인도 신화를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은 전세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초거대 문명 원초적 비밀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책사풍우 유튜브 채널에서만 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유튜버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자, 인도 힌두교의 고대 전설을 보면 영광의 얼굴이란 전설이 있어요. 너무 탐욕스러워 자기 몸까지 먹어치워 머리만 남게 된 도철 치우와 굉장히 유사한 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 끝이 없는 탐욕을 가진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엄청난 금욕 행위를 통해 신들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위를 안 했어요. 자위 딸딸이 절대로 안 하고, 자위 딸딸이 절대로 안 하고, 섹스 절대로 안 해가지고 엄청난 금욕 행위를 통해서 신들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슈퍼파워의 힘을 가지게 되어서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건방지게도 우주를 유지해주는 가장 높은 신, 인도 힌두교 신화의 삼위일체인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중 그 중에서 파괴하면서 동시에 우주를 유지해주기도 하는 이상한 신인 시바 신에게 시발하면서 그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시바 신이 지 눈썹 사이에 있는 세 번째 눈을 둥 하고 레지던트 이블 하면서 떴어요. 그러자 번개가 뿅 하고 쏴지면서 지구를 꽝 강타합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분신인 사자머리를 한 마귀가 등장했어요. 이게 참 이 내용이 제가 전에 읽어드린 그 고대 이집트 신화의 그 태양신 라가 눈깔 한 개의 형태로 지구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다가 인간들이 그 태양신 라를 상대로 막 신성모독을 하고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태양신 라의 눈깔 한 개가 그 사자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거대한 여신 괴물 하토르 세크메트로 변신을 해서 인간들을 학살해서 피해 대용수를 일으켰다는 그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전에 했습니다. 그거하고 참 비슷해요. 자, 시바신이 눈썹 사이에 있는 세 번째 눈을 뜨고 번개를 쏘며 지구를 강타해 시바의 분신인 사자머리를 한 마귀가 등장했다. 그 마귀는 대단히 거대하며 수척하게 말라 계속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마귀는 목구멍에서 우레같은 소리를 내며 으르렁 댔고 두 눈은 불길처럼 이글거렸으며 갈기는 흐트러져서 공중 속에서 멀리까지 흩날렸다. 그 힘은 분명 저항할 수 없이 갈기는 흐트러져서 공중 속에서 멀리까지 흩날렸다. 그 힘은 분명 저항할 수 없이 강했다. 그 괴물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몸을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그 행동은 멈출 수 없었다. 결국엔 얼굴만 남게 되었다. 시바신은 얼굴만 남게 된 이 괴물을 인간들이 숭배하게 했고 숭배하지 않는 자는 신의 은총을 못 받게 했다 라고 인도 힌두교의 고대 전설이 말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힌두교 신전의 여러 부분에 이 얼굴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 얼굴이 키르티 무카 라고 불립니다. 조지 캠벨의 신화의 이미지란 책에 요런 내용이 나와요. 존나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전세계 고대 신화 전설들에 비슷비슷하게 있을까? 그거는 뭐냐? 최초 그러니까 이 지구는 어쩌면 여러 번의 리셋을 한 것이 아닐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뭘 얘기할 건지를 제가 잠깐 예고편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치우에 여기 이쪽에 이게 고기로 된 날개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고대 중국 기록을 보면 고기로 된 날개가 붙어 있는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빨개요. 빨개. 고기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 생고기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지 빨개요. 근데 보시죠. 고구려 개마무사 벽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노? 자, 여기 보시죠. 이 고구려 개마무사 고분벽화인데 여기 보면 고구려 투구에 고기로 된 날개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에이, 우연이겠지가 아니에요. 자, 고구려 투구에 보면 그 뿔투구가 있습니다. 자, 이 벽화이거든요. 고구려 쌍용총 고분 벽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바이킹 뿔 같은 뿔이 아니지만 어떤 그 납작한 뿔처럼 된 뿔이 이렇게 투구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요. 이거를 그 북한이 고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증했냐? 이렇게 고증을 했어요. 아, 고구려 개마무사. 그 멋있네. 자, 보세요. 뿔. 이 그 고대 중국 기록을 보면 치우는 뿔하고 관련되거든요. 뿔. 자, 빨리. 자, 고대 중국 기록 술이기의 기록. 오늘날 기주 사람들이 땅을 파다가 뼈를 얻었는데 모양이 구리와 쇠와 같았는데 이를 치우의 뼈라고 한다. 치우의 이빨은 길이가 2촌이며 견고하여 부서지지 않는다.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에 전하기를 치우씨는 귀 밑털이 검과 창같이 강하며 귀 밑털이 검과 창같이 강하다는 건 지금 이게 귀 밑에 털, 이게 바로 귀 밑에 털, 이게 그 검과 창같이 그 뾰족하여 강하다 이 말이고,
치우씨는 귀 미털이 검과 창같이 강하며 머리에 뿔이 있어 헌원과 싸울 때 뿔로 사람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치우 앞에 서지 못하였다고 한다. 고대 중국 기록 술이기의 기록. 이렇게 머리에 뿔이 있대요. 머리에 뿔이 있대. 그리고 신의경 서왕경 도철은 짐승의 이름으로 몸은 소이고 사람의 얼굴이며 눈은 겨드랑이 아래에 있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해서 반은 소이고 반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치우는 이렇게 뿔이 달려있는 거예요. 뿔이. 그래서 이 고구려 계마무사가 어떤 좀 치우하고 관련이 있고, 이 고구려란 나라 이름이 본래는 구려이거든요. 구려. 근데 고대 중국 기록에 보면 치우의 나라 이름이 구려래요. 구려. 한자는 다른데 뭔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치우의 나라 이름이 구려인데 9개의 검은 머리 사람들의 연합이란 뜻이고, 이게 또 구이라고도 불릴 수 있어요. 구이, 즉 9개의 동이족 연합. 이게 바로 구이인데 이거를 또 그 동이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고구려가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고, 부여는 본래 예맥족인데, 예맥족은 본래 맥족인데, 맥족은 본래 그 중국 대륙에 살고 있었다고 중국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부여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가 망해서 만주에까지 왔대요. 본래 어딘가에 살고 있었대. 그 어딘가가 어디라는지는 정확하게 안 말해주고, 그래서 이 부여 고구려의 기원인 예맥 쪽은 본래 중국 대륙에 살고 있었고, 어쩌면 그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 그리고 그 난징, 우한, 이렇게 여러 지역에 걸쳐서 분포에 있었던 9개의 동이족 연합, 구이 혹은 구려 혹은 동이족, 이 동이족 중에 하나로 예맥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는 그 치우를 숭배해서 그 계마무사가 그 치우하고 그래서 그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치우가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진짜 이것만 보여주고 끝낸다. 어딨노? 어디 있는지 못 찾으면 그냥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진짜 있어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 치우가 나옵니다. 진짜로. 이집트 세트하고 치우가 왠지 서로 같은 신일 것 같은데, 왜냐면은 세트가 그 72명의 재판관을 데리고 그 자기 형인 세상의 제왕 오시리스를 잡아서 죽였다고 나와요.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고대 중국 기록에도 보면 치우가 그 72명의 형제를 데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트도 흉폭한 악마 신인데, 치우도 흉폭한 악마 신이라서 서로 비슷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빠용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근데 왜 보고 있는 사람이 왜 2명밖에 없노? 이게 어찌 된기고, 이게 어떻게 된기야 이게. 아니 이런 뭐야 이거.
아니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잠깐. 두 명이 나오거든. 하나라의 보여드 세상 그럼 고 뭔가 방송 중에 어떤 뭐 음질의 실수라든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강의를 끝내겠습니다.